네, 알고 싶은 핵심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서 스트라이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북한이 호응에 올지 관심인데요. 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북한의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오는 10일에 열자고 제의한 상태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이죠. 판문점 남북연락관 개시 통화가 있었는데 네. 북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네. 북측에서 우리 제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항상 북한은 좀 뜸을 좀 들이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정식으로 남북 이산 가족 예. 상봉을 제의를 했죠. 해인돼 있어서 북한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 없었다고 예.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가 한편을 기대하는 측면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또 다른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북한 쪽에서 먼저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네. 그 제안을 할 경우에 대한 그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제는 남북 당국 모두가 이 문제를 비껴가긴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측의 호응 여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상당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해올까요? 역제안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 네. 이 가능성이 북한의 제안에 상당 부분 중요하게 다시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께서 역제안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아예 동의하지 않고 네. 거부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 거부 가능성은 비교적 떨어지는데 네. 오히려 그 역제안의 그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제안 중에서 보면은 뭐 금강산 관광 사업은 네. 내심으로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 또 과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북한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생각하는 개념은 뭔가 이 민족 차원에 있어서의 그 남북 관계 개선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거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예. 하는 이게 이제 중심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우리끼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연대 구축, 남북한의 연대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도 보면은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예. 그 공동 행사를 하자. 그러면서 민간 단체의 어떤 그 교류 예. 이런 것을 이제 제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 이 자체를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예. 사실은 이산가족 그야말로 그 흩어져 있는 그런 그 가족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을 들어준다는 차원이거든요. 북한은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산 가족들이 사실은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예. 체제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되겠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이산 가족 상봉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 이것을 활용하는 이 카드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역제안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죠. 금강산 관광 연계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지난해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또다시 작년 상황의 재현 예. 가능성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어떤 답을 예. 내놓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유연성을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그 제안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꺼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예. 그 금강산 관광 재개안을 연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또 연기가 된다면 대통령의 발언 자체도 굉장한 그 무게감이 떨어져 버리는. 예.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또 물 건너 간다면 예. 또 여러 가지 남 관계를 풀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은 유연성을 좀 발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 여지를 좀 열어놓는. 예. 이걸 통해서 남관계 물꼬를 트고 또 우리가 남관계를 또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요구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봉 행사를 받아들인다면 이후에도 그 돈이 경제 원지를 받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키겠다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래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그 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사실 있죠. 뭐 군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그 경제적인 소위 그 유대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이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현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그 북한이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것, 네. 이것도 보면은 그 원산 지구를 주변으로 하는 사실 그 리조트, 이런 그 위락 시설, 예. 이런 것을 그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그 시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하고 이것이 연계가 됐을 때 예. 바로 이게 원산의 어떤 관광 사업 자체가 상당히 그 꼽힐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강하게 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어떤 것 보담도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여기에서 목말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지금 내심 바로 이것을 이제 이번 경우에도 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처럼 장소를 가지고 일단은 물꼬를 열겠다 하는 정도 있죠. 그 장소를 다른 데보다는 바로 그 금강산에 있는 그 소위 이산가족 센터가 사실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열자고 할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럼 뭐 사실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것을 위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했죠. 예. 그래 했지만 일단은 만약에 이제 북한은 그것이 열리게 된다면은 바로 그게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아니면 그것을 마중물처럼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술도 사실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역제안을 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과 같이 이 대화를 하자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포괄적으로 역제의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네, 지금 뭐 북한의 시급한 과제가 이제 경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켜서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지금 뭐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그랬고 북한의 전반적인 기존 남북 관계 개선 쪽에 지금 말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고 있는 그 배경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도 북한이 표명을 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북미 관계나 북중 관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가 계속 나쁜 상태로 있을 때는 북미 관계나 북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 그 중요한 북한의 외교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마 최고 이벤트는 거기에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위해서 남관계를 그 다져놓는 그리고 남관계가
개선되는 속에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예.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 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남관계를 나몰라라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북한이 정영태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금강산 관계 재개 문제랄지 또는 뭔가 어쨌든 그것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인다 할지 또는 장소를 금강산에서 하면서 상설면회소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시대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자. 이렇게 하면서 네. 제안한 것이 첫 번째 제안이 이산가족 상봉이란 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산가족 상봉이 잘 성사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첫 단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잘 풀려갈 수 있다기보다는 잘 풀려 나가도록 하는 어떤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제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는데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마중물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 그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좀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제의에 호응을 해 온다면은 이것 하나 자체가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이 신뢰가 쌓인다면은 민간 교류를 확대를 한다든가, 대북 지원을 또 확대를 한다든가 이것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선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확대돼 갔을 때는 바로 그게 통일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 단순히 항상 이산가족 상봉 이 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작은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정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은 독립적으로 나름대로 그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북한이 바라는 보다 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민간 교류의 어떤 그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필요성이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사실은 박 대통령이 그 이제 내놓은 일 자체를 그런 진정성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 남북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임기 하에서 본다면 올해야 뭐 내년 정도가 아마 정상회담의 적기라고 봅니다. 내후년은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엔 대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지금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그 남관계를 풀 수 있는 또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이 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그 정상회담이 그동안 사실 6년간 쌓여왔던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좀 푸는 이런 차원 그리고 좀 더 그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도 마찬가지고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이런 논의의 그 구조가 아랫 단위에서의 그 논의 가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다 그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통 큰 결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지금 관심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김경희 사망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특히 저는 우리 그 정보 당국인 국정원의 그 발표 지난번에 밝힌 게 있어서 김경희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력으로 보나 이번에 장성택 처형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내용 보나 상당히 그 신뢰도를 높여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희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그 사망설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모르는 상황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김경희가 갑자기 그 김정은과의 어떤 그런 공식 행사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장성택 처형과 동시에 또 김경희도 처형됐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정은의 일단 유일 영도자로
진짜로 이제는 그 지난 그 12월 17일부로 소위 이제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중심으로 해가 김정일 유일 영도체가 떴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일 소위 지배자가 사실 떠 있는데 아직까지 고모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는 사실은 이런 유일 영도자의 그 빛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김경희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도 좀 거기에서 공식 석상에 좀 멀어져 주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희가 또 그 장성택과 같이 뭐 처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장성택 처형의 뒤에는 오히려 김경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조직 지도부 내에서 소위 당 행정부와 조직 지도부와의 어떤 투쟁 예. 이런 것의 그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 얘기할 수가 있죠. 올 한 해에도 남북관계 여러 현안들이 있고요.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인데 그 첫 단추인 이산가족 상봉이 잘 성사돼서 오래 기다려 오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